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6시 4분 1월 27일 목요일이고 1월달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제 월화 수요일까지 설 연휴가 또 끼어 있는데 과연 또 이 연휴 기간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되겠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혀 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고, 물론 비트코인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저 역시도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영상을 이제 찍어 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현재 가격 이제 4,500만 원 부근에서 살짝 좀 조정은 나왔다가 상승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FOMC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 누구나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조정입니다.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원웨이로 이렇게 가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왜 절대 없냐? 지금은 우리가 항상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을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최저점 28.8을 찍고 한 번 더 내리는 척 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완전히 날아가는 척을 했다가 올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패턴 자체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나온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 자리 32.9가 이 구간 하락에서의 최저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한 번 더 31K 정도까지는 왔다가 올렸다가, 근데 올릴 때 중요한 게 전고를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여기 39를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40, 41까지는 쳐주고 조금 이제 죽는 그림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구간이랑 비슷한 패턴을 나온다고 봤을 때. 근데 완전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는 과거 패턴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할 뿐이지 그 예측이 100% 맞진 않겠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2.9 여기를 한 번 더 리테스트 하러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상승을 주고 여기서는 이제 찐반인 척 하다가 한 번 더 죽이고 그 다음에 요런 식의 무빙,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기간까지 딱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한 달이라고 봤을 때 2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빅 이벤트들이 지금 많이 있죠. 2월 8일에 우선 미국 하원 의원 비트코인 청문회가 있고, 그 다음에 2월 중으로 바이든이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 정부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3월에는 FOMC가 금리를 이제 0.25% 정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지금 80%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여기서부터 다 선반영돼서 이 정도 하락이 나온 거지만,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아직 2월 달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들어오는 이제 매수세랑 동반해서 여기서 이 정도로 상승이 터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 2월 달에 어떤 게 좀 터져줘야 되냐면, 일단 1번 바이든의 정책이 좋은 쪽으로 열리고, 머스크의 테슬라 이제 재결제라든지, 그 다음에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의 비트코인의 좀 적극적인 시장으로서의 재진입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기관이나 펀드 투자자의 자금도 좀 더 많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런 연타발로서의 호재들이 좀 터져주려면은 이 세력들이 미리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 구간에서 40K 부근에서 어느 정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32.9까지 내린 상황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 또다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상당 구간 횡보를 했었고 이 구간에서도 상당 구간 횡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의 횡보 구간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횡보 기간 동안에 이 이후에 터질 수 있는 호재들은 아마 연타발로 다다닥 터질 수가 있어요. 악재도 한 번에 몰아서 터트리듯이 호재도 한 번에 몰아서 터트리게 되면은 그 힘이 상당히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상하는 부분은 이 구간 같은 좀 조정 기간 이후에는 좀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터질 수 있다. 일단 요런 그림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또 숏도 많이 청산시켰어요.
그러니까 내릴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면은 요렇게 곱게 안 내리죠. 팍 올리면서 갈 것처럼 하면서 여기서 숏 잡은 애들, 여기서 숏 잡은 애들, 여기서 숏 잡은 애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누구나 하방을 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요 구간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나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숏을 잡겠죠. 막 이 구간에서 막 숏 잡고 막 숏 잡고 여기서 간다 숏 잡았는데 한번 올려치면서 그거 숏 다 청산시키고 어떻게 됐습니까? 숏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때 올려칠 때 이 정도로 숏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방에 배팅을 많이 한 거죠. 레버리지를 높게 써서. 레버리지 뭐 한 배, 두 배 잡아서는 저 정도 청산 안 나옵니다. 여기서 막 50배, 100배, 20배씩 레버리지 잡으니까 그거 한번 딱 청소하고 찐 하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을 본 시선이 틀리지는 않았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무조건 레버리지 청산시키고 내려가는 움직임.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상방을 보겠죠. 사람들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상방 주겠지. 상방을 잡아놓게 되면은 그거 레버리지 한번 바닥으로 꽂아서 청산시키고 올립니다. 이때랑 반대되는 움직임, 올렸다 내리거나 내렸다 올리는 움직임이 이 구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여러분들 그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 비트코인에서는 선물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렸다 내리는 무빙 그리고 내렸다 올리는 무빙 이런 휩소 무빙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나왔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게 지금 비트코인 무빙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근에서는 지금 일단은 상승이 좀 나와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제도 옵션 만기일 이제 1월 28일이고 맥스페인 가격이 가격 부근에서 항상 종가 마감을 해줬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월 28일이면은 지금 하루 남았죠. 하루 동안에 지금 42K거든요. 요 가격입니다. 42K. 여기가 이제 옵션 다 터지는 맥스페인 구간이고 최대 손실권이라고 하는 맥스페인 구간이 42K인데 물론 이 21일 날의 맥스페인은 이때도 42K였지만 이때 21일이었는데 이때는 그냥 내려 박으면서 끝났어요. 39K로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쳐주면 비트도 반등을 쭉 해주고 종가를 28일이죠. 28일에 40K나 39K 부근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우리가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월 28일에 맥스페인 가격 42K 42,000달러 부근에서 마감을 해줘야 롱도 그러니까 콜옵션이죠. 콜도 많이 못 먹고 풋도 많이 못 먹고 그러니까 풋은 하방에 거는 거고 콜은 상방에 거는 건데 지금 상방을 보는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방은 못 가요. 그리고 하방으로도 지금 배팅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도 크게 수익을 못 보게 만드는 지점이 42K라는 거죠. 그래서 42K 부근에서 좀 종가 마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격은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의 상승 여기서 요 정도의 상승을 주게 되면은 한 40K 부근에서 끝나는데 희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요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하루 종일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5시나 6시 정도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항상 제가 영상 찍는 시간대에 보면은 변동성이 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도 지금 17시 35분부터 하방으로 내려 찍었다가 17시 30분부터 하방 내려 찍고 말아 올리는 조금 변동성이 심한 무빙이 보시면은 17시랑 18시 정도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은 당연히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에 이제 기반해서 지금 선물이 보면은 거의 본전 부근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거의 마이너스 1%였는데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은 미국 선물 지수도 아까 빠졌다가 쭉 끌어당겨 나와가지고 이게 비트코인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시간대부터 나오냐 이따가 11시 반부터 장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은 미리 지금서부터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중국이 주도하던 비트코인을 가격을 이제 중국에서 좀 주도하고 중국 세력들이 좀 좌지우지하던 시절에도 한국 시간으로 새벽 때부터 매수세가 붙기 시작해서 아침 오전 시간대에 쭉 쏘고 오후에 죽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미국 주도로 가다 보니까 채굴자들도 미국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고 전 세계 해시레이트 1위도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간대랑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서 11시 반에 이제 미장 열리면서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이제 2시, 3시까지 변동성이 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해지는 구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의 바이오 리듬과는 조금 상반된 식으로 무빙이 나온다는 거죠. 나스닥 움직임 때문에. 왜냐면 비트가 나스닥을 추종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 채굴량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1위권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코인러분들이 좀 상당히 시간대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일단은 3월 정도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우려였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냐 마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는 아직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원래 저번에 연말 정도 해야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추후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여전히 3월달 중으로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파월이 얘기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일단 인플레이션을 좀 강하게 때려잡겠다라는 어조가 좀 강했고 굉장히 좀 애매하고 중립적인 화법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막 어떤 화끈한 시장에 안도감을 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공포감을 그렇게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약 좀 중립적인 그 위치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거는 저 정도 위치에서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굉장히 실리기 때문에 당연히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은 결과적으로 아직 크게 방향성이 딱 확실하게 정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가장 좀 나쁜 얘기가 뭐였냐면은 매번 이거 FOMC 회의할 때마다 지금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금리 인상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요런 얘기를 해서 시장이 막판에 흘러내렸습니다. 나스닥도. 또 어제 잘 가다가 FOMC 회의 얘기하면서 푹 빠져가지고 나스닥이 거의 보합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 저 영향 때문에 한국 증시 오늘 개박살이 났죠. 거의 3.7%, 3.5% 코스피 3.5%가 빠지고 엄청난 지금 타격을 한국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에 반해서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갭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려는 모습이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오전에 비해서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도 여 부근에서 35,500달러까지 찍고 지금 약간 상승해주려는 모습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비트코인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일단 미국장이 열릴 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만기를 맥스페인 구간인 42K 부근까지 한번 올려줄 수 있을지가 오늘의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주봉이 완성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 주봉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요런 그림으로 완성을 시켜주게 돼도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바닥에서 십자도지 그리면서 양봉을 띄웠다라는 거는 이 부근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아래로 흔들면서 아래쪽에서 꼬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있어줬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래량이 좀 아쉽고 이 봉이 몸통으로 이렇게 쭉 더 올라오면 좋겠지만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일단 일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봉 마감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봉이 끝나게 되면은 이 주봉의 모양과도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1주, 2주 동안에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고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상승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1주, 2주 정도의 조정이 좀 더 나와주고 그 이후부터 양봉을 띄우면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 기점은 2월 2주차나 3주차부터 나올 수 있는 이제 패턴상 과거 이제 패턴으로 봤을 때 상승 기점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구간까지 38.9K까지 쭉 올려치고 지금 조정 주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요 흐름을 좀 잘 살려서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새벽 4시에 파월 의장 연설을 이제 직접 보고 바로바로 번역을 해서 멤버십 방에 오전 4시 29분이죠. 오늘 새벽에 이런 식으로 파월 의장의 핵심 문서 내용과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바로 실시간으로 4시부터 6시까지 계속적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치보다 굉장히 더 잘 나왔다. 요런 실시간 뉴스까지 전부 다 이제 멤버십 방에서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쪽 010-2309-2636 요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요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매 타점, 시황, 뉴스 싹 다 제공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업비트를 보시면 알트코인들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CBIT 같은 코인도
여기 지지받던 400원짜리에서 지금 3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뜨려주고 내려 찍었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하면서 좀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고, 지금도 12%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CBIC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쭉 내렸던 구간하고 쭉 내렸던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1, 2, 3, 4주, 그러니까 앞으로 1, 2, 3, 4주 정도 요런 바닥 따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한번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준비 운동 한번 해놓고 쭉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비트가 내일까지 해서 42K까지 쳐주게 되면은 요번 주말에 잡코인들 펌핑 나오는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주말에 나스닥이나 비트가 좀 쉬어갈 때 상단으로 주중에 올려놓고 쉴 때 알트코인들 펌핑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펌핑을 먹을 수 있는 코인들로 지금 현재 CBIC이라든지 휴먼스케이프, 피르마체인, 모스코인, 앵커, 메타디움, 샌드박스는 준메이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세타 토큰, 밀크, 이런 친구들이 있죠. 룸네트워크, 뭐 왁스, 아하토큰, 아르고, 이런 잡코인들이 주말에 한번 펌핑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잡코인들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CBIC도 마찬가지지만 이 휴먼스케이프, 뭐 피르마체인 차트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때 하락을 주고 나서 이런 펌핑이 한번 중간에 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껴있고 죽이고 쭉 살살 올라가다가 본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확인된 상황에서 지금도 약간 이제 상승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잡코인들이 좀 주봉상으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은 큰 금액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손절 라인은 이 전저 부근이나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에 이제 전저점, 예를 들어 피르마체인 같은 경우는 116원을 손절을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소액만 해야죠. 이런 거는 한 100만원 정도 넣고 그냥 이제 펌핑 나오면은 그냥 파는 거죠. 매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간 금액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펌핑 주게 되면은 한 140이나 150원에 그냥 걸어 놓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모스코인도 마찬가지고, 앵커 이런 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앵커가 지금 그림이 좀 잘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림 자체가 바닥에서 살살살살 올리는 부분이 이 부분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번 줄 수 있는 구간이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줄 때 한 10%, 20%, 30%, 40%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코인들은 지금 시총이 앵커 같은 경우에는 7천억입니다. 좀 무겁지만 지금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 지금 700억대예요.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잡고 펌핑을 한번 줄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요때 상승 주고 안 뺐죠. 안 빼고 여기서 한번 상승 주고 또 눌리며 구간에서 이런 이제 음봉 좀 줄 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240원 부근까지는 한번 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나온다고 보는 거죠. 앵커도 마찬가지. 지금 세타 토큰도 주봉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뭐 한 3,400원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간다 쳐도 지금은 위로 올려칠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세타 토큰도 이런 식의 반등을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타도 한 4,500원짜리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메타디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이 휴먼스케이프, CBIC, 피르마, 모스, 세타, 앵커, 메타디움, 룸네트워크, 아르고까지 요런 코인들 있죠. 요거는 소액으로 좀 담아놓고 그냥 매도 걸어놓고 위에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권에 그냥 매도 걸어놓고 있으면은 갑자기 새벽에 펌핑을 준다든지 야밤에 펌핑을 준다든지 주말에 펌핑 줄 수도 있고, 주말에 요즘 토, 일 오전에 잡코들 펌핑이 많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좀 그런 패턴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고래들이 매집하는 코인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고래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많이 사고 있고,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고래들이 또 매집하는 코인이 폴리곤이라는 거죠. 폴리곤도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이제 수수료 부분, 이제 속도 부분을 개선한 이제 레이어 1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폴리곤과 체인 링크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런 코인들도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좀 접어들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요 구간에서 쭉 이제 올려주고 옵션 맥스페인 구간인 이제 40K 부근까지만 올려줘도 이제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불안하지 않냐, 아직 비트코인이 여기서 또 한번 나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최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 매수 방식은 좀 리스크가 있고 비트가 아직 방향성이 좀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처럼 7월 말 이제 7월 달에 이제 반등 나오기 전 구간처럼 한 달 정도는 횡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진입하시더라도 우리는 소액으로 진입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좀 더 보고 신규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의견은 맞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본전 탈출이라든지 본전 부근에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식의 전략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물을 타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한 번씩 빠져주면은, 이렇게 빠져주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비트가 쭉 상승을 또 주고 내려 꽂겠죠. 이 구간에서 또 물을 타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물량을 들어가고, 좀 이런 식의 무빙, 팔고 다시 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만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줘도 손실 금액을 줄여 나가면서 원금 복구를 좀 해가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좀 물량 덜어냈다가 빠지면은 지금 구간에서 좀 사고,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상승을 먹으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규 진입이나 물타기를 하기에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물타기는 잘못하게 되면은 하방으로 내리꽂을 때 손실이 2배 넘게 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수익 나면 좀 바로바로 팔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뭐냐면, 팔 때 다 팔지 마시고 조금만 남겨두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빅을 이 자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상승을 먹고 다 파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어느 정도 팔고 물량을 좀 내버려 두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래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이 있었다가 이런 대세 상승 이후에는 항상 하락하고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지금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하는 구간이 또 나오겠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바닥을 기면서 거래량도 없이 죽었던 기간이 한 1년에서 뭐 2년까지 나왔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간이 좀 짧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고, 플레이 투 언 게임,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새로운 구조의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초입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 우리도 위믹스 따라 하겠다, 위메이드 따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소 상장도 시키겠다. 그러면 또 우리 같은 코인러들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상장 펌핑 나올 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넷마블 FNC에서는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사에서는 블록체인을 그 게임에다가 결합하는 그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축통화가 암호화폐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코인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개의 코인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애플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IT 기업들이 작정하고 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테마나 밈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 먹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큰 하락만 안 나와줘도 제2의 엑시 인피니트라든지 제2의 샌드박스 같은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비트나 이더는 크게 안 움직여도 알트코인 장세들은 22년에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갈라코인이라든지 뭐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이런 류의 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듯이 22년에도 마찬가지의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만 잘 잡아도 지금 손실권을 우리가 만회하면서 수익권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조금 힘든 구간, 지금 힘든 조정 기간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길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버티시고 힘내셔야 된다, 지금 털려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스닥 개장하고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거냐. 나스닥이 어제 분위기 좋았어요. 잘 가다가 파월 연설하면서 꼬꾸라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0.4% 정도 상승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여기서 나스닥이 보시면 여기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쌍바닥을 주고 이런 급등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그림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도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요일 마감을 잘 해주게 되면은 주말에 알트코인 펌핑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막 아침 9시에 뭐 치솟는 코인들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 조금씩 좀 신호 보이는 애들을 담아 두면은 펌핑 주면 팔면 되니까 그런 식의 접근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이제 결과적으로 지수는 이제 약하락 거의 보합 수준이죠.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3%가 올라줬습니다. 애플 보합. 그리고 테슬라 2.7% 호실적 발표하면서 2.7% 올라줬고 구글도 거의 2% 가까이 올라줬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 나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이런 대형주들이 크게 상승을 해줬고 나머지 좀 잡스러운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많이 켰지만 어쨌든 대형주가 이렇게 힘을 써줬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분위기를 좀 이어서 나스닥 본장 개막했을 때도 개장했을 때도 좀 이제 상승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이제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뉴스들을 좀 빠르게 훑어보면은 일단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테슬라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 1위 부자가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가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바로 테슬라고, 일론 머스크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역대급 실적을 냈고 금리 인상을 뭐 이제 예고한다라고 이제 했지만 주가는 잘 올라갔다, 요런 얘기인데, 보시면은 이 마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이제 장사도 마찬가지, 회사 운영하는 것도 이 마진율이 높은 게 이제 장땡인데 마진율이 계속 올라가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업인 차량 판매 이외에도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어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태양광 깔고 에너지 저장 장치 깔고 전기차 깔아놓고 이 에너지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스크도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비트코인 재결제를 허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역대 최고 실적으로 매 분기 실적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전기차 리더로서 올해 시장 주도권도 테슬라가 잡고 있고 재고율도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 이슈가 조금 완화되면 올해도 생산량과 인도량 모두 실적이 잘 나올 거다. 테슬라는 22년에도 잘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잘 나가줘야 일론 머스크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기분이 좋아야 또 트위터에 막 도지 가자 이런 거 써주고 막 비트코인 다시 재결제할게 이런 얘기 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테슬라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3에로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인 수주, 요 사람도 올해 최소한 10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서 채택할 것이다. 이는 내가 올해 유일하게 한 예측이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터키 대통령도 지금 집권 여당한테 암호화폐를 연구하라 요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과도 지금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러면 부켈레랑 만나서 과연 뭐 어떤 얘기를 했을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왜냐면 지금 터키도 리라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굉장한 경제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살바도르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터키가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비트코인 채굴에 특화된 도시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부켈레가 지금 화산 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채굴 시티를 건설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터키 너네도 같이 들어와라,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비트코인 제대로 한번 채굴을 해보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달콤한 제안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매년 급등을 해왔고 앞으로도 급등할 것이라고 봤을 때 지금 빨리 비트코인 채굴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하나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거는 뭐 리라화라든지 엘살바도르 화폐처럼 가치가 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한 파생 상품 투자도 가능하고 그로 인한 또 이제 대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상은 서로 환영의 트윗을 날리는 등 회담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다. 그래서 요 이제 3에로 CEO도 올해 최소 10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푸틴까지,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까지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좀 의견을 일치시켜라. 앞서서 러시아 재무부 국장은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중앙은행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의견을 좀 일치시켜라. 왜? 강점이 있으니까. 러시아는 엄청난 강점이 있죠. 엄청난 땅덩어리와 엄청난 이 자연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인력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의 강점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에 따라 러시아 재무부에서도 현지 은행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허용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규제해야 한다. 그래서 이 규제 방안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러시아는 왜 암호화폐를 이렇게 이제 발벗고 옹호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죠. 너네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은 노르스트림 요런 거 이제 2 요런 것도 끝난다, 요런 얘기를 하는데, 요게 러시아의 좀 주된 경제적 원천이거든요. 말 그대로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높고 가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천연가스. 그리고 그걸 유럽에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데, 그거를 좀 막아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걸 막게 되면 유럽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냐면은 금융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와 연결된 금융 체제를 마비시킴으로써 약간 이제 러시아에 타격을 준다든지 금융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 이제 루블 거래나 달러 거래를 막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요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스관에서 이제 가스를 유럽에 팔고 여기서 뭐 달러로 거래를 안 한다든지, 여기 이제 러시아 은행이랑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해도 비트코인으로 전송을 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달러가 막혀도 돌려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비트코인을 생각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놓고 러시아와 미국 간에 또 힘겨루기가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치 주식으로 따지자면은 지분율 경쟁처럼 51%를 가진 쪽이 경영권을 가지듯이, 비트코인도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이 붙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좀 상승이 많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5스타 은행도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미국 은행 중에 최초로서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은행이거든요. 역시 뉴욕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뉴욕 시장부터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10% 날라갔지만 어떠냐는 질문에 장투할 거고 수익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비트코인 전도사들이 지금 미국 그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뭐 신시아 루미스부터 해서 뉴욕 시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뉴욕시티, 전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뉴욕시티가 비트코인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 5스타 뉴욕 소재 은행도 미국 상업은행 중에 최초로 고객에게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제휴를 했다. 얘네는 지금 현물 ETF도 추진하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그룹이고요. 얘네랑 비트코인 매매와 보관 서비스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해킹이라든지 그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테니까 우리 은행에 예치를 시켜놔라,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의 기술 지원으로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진취적인 거죠. 미국의 주요 상업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는 더 많은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자 뉴스인데, 테슬라는 4분기에도 비트코인 전혀 매도를 안 했다. 여전히 12.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안 팔고 계속 지금 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도.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주식시장이 향후 이제 5년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좀 지속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이 나긴 나지만 좀 적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스닥의 지금 상승 곡선을 봤을 때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우상향은 할 거지만 이런 식의 상승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금리도 이제 올리고 하면은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아직 뭐 하락장 이런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불마켓과 이제 베어마켓의 이제 중간 정도 부분에 있다. 강세장과 약세장의 한 중간 정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은 더디게 날 수 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투자처로서 좀 메리트를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몰려올 것이냐. 크립토 시장, 이 코인 시장으로 또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1위 DVD 기업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까지 기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한 면은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전쟁 위기라든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그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위기에 들어간 국가뿐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터키나 엘살바도르 같이 이런 국가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트코인은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시티를 건설하고 그 지열 에너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채굴을 해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엘살바도르가 마이너스 구간을 찍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만 돼도 2배, 3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외신들이 엘살바도르를 까면서 너네 손실권이지 뭐 IMF도 막 압박을 주고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비트코인 지금 쭉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쟁 위기 속에서도 장점을 발휘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경제 위기에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 보세요. 오늘 3.7%가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다. 이거는 더한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보다. 그러면 과연 이 주식시장을 떠난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몰릴까요? 지금이 비트코인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 너도 나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터지면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어떻게 갑니까? 간단하게 전 재산 그냥 비트코인 해가지고 전송해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뽑아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미국이 압박을 하고 금융 제재를 가했을 때 그로 인한 또 다른 금융 시스템을 암호화폐 체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국가들이 금융 시스템의 플랜 B로서 얘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해마다 올라왔고 그리고 개수 자체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 강점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메타버스와 플레이 투 원 게임 이런 전반적인 거대 기업들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도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영역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조정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고 조만간에 좀 엄청난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2의 엑시 인피니티, 제2의 샌드박스, 제2의 폴리곤 이런 친구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지금 구간만 버텨내시면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항상 하락 이후에는 횡보 구간이 필요했고 그런 횡보 구간 이후에 상승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횡보 구간을 너무 이제 우리가 뭐 짜증 낼 필요도 없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 이제 살살 올려주지만 이따가 또 여기서 올리고 푹 뺐듯이 올리고 푹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모양은 이런 거 몇 번 나오고 나면은 이 진폭이 줄어들면서 쭉 올리는 그림이 또 나와요. 이렇게 이런 구간 이후에 찐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때그때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더 긴 호흡, 긴 안목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서 그렇게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얘네들도 보세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봐야 이제 10% 20%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100% 200%가 상방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모든 코인들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 진입을 한 거예요. 떨어져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권이고 올라가면은 50% 100%가 열려 있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고 보유자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상승이 터질 수 있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그런 구간으로 점점 더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1시 반 나스닥 이 개장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또 선물 움직임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재수없이 나스닥이 여기서 푹 꺼져버리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나스닥이 주봉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정도까지 낙차를 줬으면은 이거 거의 이때 코비드 터졌을 때랑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정도 내리면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을 이제 자꾸 때리게 되면은 올라가려다가 두드려 맞고 올라가려다 두드려 맞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여 구간에서 수렴을 한다.
한 12,000에서 13,000 자리에서는 수렴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 나스닥은 죽은 적이 없고 계속 올라왔으니까.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 내용 한 것도 향후 주식시장이 조금 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이 구간처럼 이런 상승은 이제 없을 수 있어도 이 구간 같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꺾고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꺾였다가 좀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고, 당연히 나스닥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추종을 하겠죠. 자, 그래서 뭐가 됐던 저희 코인타임즈 팀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정보력과 또 뉴스 습득하는 대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때그때 수익 날 수 있는 코인들도 전부 다 이제 다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의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로 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내일은 진짜로 옵션 만기일인데 42K까지 진짜 가주는지 한번 지켜보고, 내일은 정말로 40K 위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